죽어도 사랑은 식지 않는다고 할 때 남은 수명이 6개월이라고 들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분노와 충격을 넘어 말문이 막혔다.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야? 뭐라고? 내 이름은 줄리아야. 우아하게 나이 드는 건 남녀 공통의 영원한 목표라고 생각해. 나는 6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으로서 세련된 모습을 유지하는 걸 잊지 않아.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야. 거울을 보고 머리와 화장, 옷차림이 완벽하게 어울리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 직장에서 사람들은 내가 60살이라는 걸 알고 놀란다. 정말이에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결혼 생활은 식어버렸고 왜 이 남자와 결혼했을까 종종 생각한다. 나는 주간 만화 잡지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편집자다. 남편은 큰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일하는 걸 반대한다. 남자가 일하면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해.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나는 그 말에 한숨을 쉰다. 마치 그가 구석기 시대에서 시간 여행을 해온 것 같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냥하는 건 암사자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꿈을 키우고 매력적인 캐릭터와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젊은 만화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요즘 60대는 젊은 편이다. 60살이 되어 은퇴 생활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다르다. 언제까지 일할 거야? 벌써 60살인데. 직장에서 부담스럽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을 거야. 나는 화가 났지만 남편과 논쟁을 하면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양보한다. 그게 사실이 아니야. 요즘 60대는 젊은 직원들만큼 잘 일해. 일 때문에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건 용납하지 않을 거야. 집안일은 아내의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남편은 뉴스를 보지 않는 모양이다. 그는 최악의 남성 우월주의자다. 남자는 지배적이어야 하고 여자는 복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젊고 매력적인 여자에게 약하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직장에 취직했다. 고등학교 때까지 만화가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재능이 없어서 포기했다. 그래서 꿈을 쫓는 사람들을 응원한다.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40살이 되었다. 친척들이 연애 상대를 소개해 주었고 나는 결혼 생활을 꿈꾸기 시작했다. 결혼은 중요한 인생 결정이니 서둘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혼자 살 것 같아 두려워서 연애 상대를 소개받고 41살이던 지금의 남편과 맞선을 보았다. 그때 남편은 진짜 모습을 숨기고 상냥하고 온화한 신사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속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는 둘 다 40살이 넘었고 나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부모님은 80대지만 남편과 달리 시대에 발맞춰서 사시고 손주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아이를 원하는 여성은 많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은 언제 손주를 볼 수 있을까?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 와 같은 질문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 최근에 남편은 스마트폰에 자주 몰두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속삭인다. 바람을 피우고 있을까 싶지만 그에 대해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건 아마도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날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다.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사신다. 시어머니는 85세이지만 항상 침착하시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는 당할 수가 없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존경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저 노파는 엄청난 인색쟁이야. 2억 원 정도 저축해 놨을 거야. 나는 형제가 없으니 전부 내가 물려받을 거야. 언제 죽을까? 내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착하게 대하지 않으면 유언장에 자선단체의 재산을 다 남길지도 모른다. 그때 시어머니가 옆방에서 나오셨다. 인색해서 미안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엄마.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불공평하게도 나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바보야. 엄마가 왔다는 걸 내 말하지 않았어? 닥쳐. 조용히 해. 이웃이 다 들을 거야. 그가 한 끔찍한 말을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부부 사이가 언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 평범한 불화 같지 않아. 꽤 심각해 보이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아보셨군요. 줄리아야, 정말 견딜 수 없다면 이혼도 한 방법이야. 누군가를 싫어하면서 지내는 고통에 대한 옛 속담이 있어. 참을 수 없어. 저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절함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시어머니는 남편과는 달리 현명하고 교양 있고 세련된 분이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척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남편은 아마도 시간 여행을 해온 원시인일 것이다. 올해 남편은 직장에서 연례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61살의 그의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는 종종 늦게 취해서 집에 온다.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 갔다고 하지만 스트립 클럽에 간 걸 알고 있다. 주부의 직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남편은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고 어느 날 의사가 전화를 걸었다. 의사는 환자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가족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마치 드라마 같았고 나는 나쁜 예감이 들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에게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감정이 뒤죽박죽이었다. 더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게 놀랍고 조금 안타까웠고 거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렇게 느껴서 죄책감을 느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테지만 나는 실제보다 더 충격을 받은 척 연기했다. 실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그에게 말할지 말지는 그의 성격에 따라 결정해야 해요. 남편을 가장 잘하는 건 당신이니까요. 성격이 어떤 거예요? 낙담하고 무모해지면 갑자기 그 소식을 전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태도와 강한 생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남편이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는 걸 들으면 무모해질 것 같다. 하지만 증상이 없고 술을 계속 마시고 다닌다면 스트립 클럽에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남편이 밤에 집에 오자 나는 말했다. 애야,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뭐야? 드라마라도 찍는 거야? 난 바쁘다. 나도 바빠. 너는 일을 만들어서 바쁘지. 일하는 게 싫다면 그만둬. 남자가 아내가 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내가 돈을 충분히 못 벌어서 그런 거야? 남편의 구식 사고방식에 놀랐다. 요즘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고 주부가 더 적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오늘 병원에 갔다 와. 병원? 제발 침착하게 들어. 그만 빙빙 돌고 핵심을 말해. 바쁘다고 했잖아. 나는 짜증이 나서 터뜨렸다. 의사가 남은 수명이 6개월이라고 했어. 몇 초 동안 남편은 얼굴을 굳힌 채 나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웃었다. 남은 수명이 6개월이라고? 응. 진정해. 무모한 짓은 하지 마. 바보야. 누가 무모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 너무 앞서 나가지 마.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 남편은 아마도 충격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그럼 업보야. 그렇게 무모한 삶을 살면 그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 그러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는 안 돼. 닥쳐. 사업가가 술자리를 하는 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야. 여자들은 술을 마시면 노란한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계속 술을 마실 거야. 그만둬.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그러자 남편이 귀에서 귀까지 미소를 지었다. 잠깐만,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어서 부부로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런 건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효도하는 아내의 역할을 해야 했다. 물론이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바보야. 그럴 시간이 없어. 야.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끊었다. 좋아. 끝났어. 시간은 돈이고 너와 보내는 건 낭비야. 그는 나에게 상처를 줄 말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데 놀랐다. 하지만 그건 충격에 대한 반응일 뿐일 수 있으니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걱정되어 그의 서재에서 은밀하게 그를 살폈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마일리야, 좋은 소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야. 그건 아마도 나쁜 업보일 거야. 하지만 내 아내가 오늘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남은 수명이 6개월밖에 없다는 거야. 진단은 무슨 병인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6개월이라고 하니까 말기암일 거야. 처음에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냥 6개월 동안 이걸 참으면 되는 거야. 나는 아내에게 생명보험을 들었고 어머니는 85살이니까 곧 돌아가실 거야. 아내가 돌아가면 마일리, 우리 같이 살아.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사실을 끔찍하게 오해했다. 하지만 마일리라는 여자와의 대화를 들었을 때는 분노가 극에 달했다.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다. 그는 사람들을 놀리지도 못한다. 어머니에게조차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너무 섬뜩해서 내가 듣고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남은 인생을 그 오해와 함께 살아라.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면 6개월이야. 남은 시간을 말한 후 남편은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고 종종 집에 오지도 않았다. 그는 출장을 거짓말하고 휴가를 갔다. 충격적이다. 남편은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고 비싼 시계를 사고 거의 매일 파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또 많은 선물을 샀다. 남편이 돈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죽은 후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있는 건가? 그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모두 잃었다. 남은 수명을 알고 난 후 3개월이 지났다. 나는 창백해 보이는 남편에게 물었다. 몸이 안 좋으세요? 최근에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해. 역에서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찬다. 나이가 들었나 보군. 술은 줄여야 해. 닥쳐. 일할 때는 술을 마셔야 한다고 했잖아. 손님을 접대할 때 말이야. 우울한 소리만 하고 싶다면 그냥 죽어버리면 돼.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지만 나는 일부러 다투지 않았다. 잔소리를 하는 여자는 최악이다. 너와 그 노파는 그냥 죽어버려야 해. 남편이 욕설을 퍼붓는 뒤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다. 내가 그 노파라고 말할 때 내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어머니? 와, 놀랐어. 남편이 나에게 화난 눈길을 던졌지만 시어머니가 다시 물으셨다. 당신이 나를 노파라고 부르셨다고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엄마, 직장에서 미즈 위즈라는 짜증나는 상사가 있어요. 아, 미즈 위즈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의심스러운 게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시어머니가 왔다는 걸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남은 수명을 알린 후 4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더 많이 기침하고 더 많이 일을 빠지고 고혈압이었는데 저혈압이 됐다. 저혈압으로 어지러워 계단에서 거의 넘어졌지만 여전히 출장을 간다. 역겨워. 그래서 남편은 아내 대신 정부와 마지막 날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가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믿는 동안 정부와 떠드는 건 정말 실망스럽다. 남편은 따뜻한 날에도 손과 발이 차갑다며 온통 아프다고 불평한다. 몸이 안 좋다면 출장은 거절해야지. 내일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출장은 제가 기대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중요한 업무인데 제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어요. 당신 회사에 전화해서 사장님께 출장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까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세요. 저는 절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웃음을 참아야 했다. 스스로 이런 일을 저지른 남편이 불쌍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지 말지 갈팡질팡했다. 우리가 신혼일 때부터 시어머니는 나에게 잘해주셨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전에 본 적이 없는 젊은 여자였다. 누구세요? 저는 마일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마일리가 남편의 전부일까? 그녀는 우리 집에 오는 대담함을 보였다.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나는 이 젊은 여성의 말에 정말 놀라서 물었다. 나 같은 여자에게도 마일리는 눈에 띄게 예뻤다. 키가 작고 몸매가 좋아서 패션 감각이 뛰어났다. 그녀만큼 매력적인 여자가 남편과 어울리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편은 부자가 아니니 그녀가 남편의 돈을 노리는 건 아니다. 진짜 사랑인지도 믿기 어렵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기극인가? 마이크가 고생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이혼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의 대담함에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다. 당신이 하는 건 선을 넘는 거야. 자기야. 남자의 아내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건 엄청 무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때로는 이미 결혼한 후에 소울메이트를 만나기도 해요. 그런 경우 결혼 생활에 얽매여 있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때야 깨달았다. 냉정을 잃고 후회할 만한 일을 하기 전에 이 대화를 끝내야 했다. 그래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졌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천국에 갔는지 지옥으로 떨어졌는지는 저는 사신이 아니니 모르겠어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은 후 마음껏 웃었다. 사신 농담이 재밌네요. 전혀 재미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9살이에요. 29살은 아직 20대죠. 나는 거의 현기증이 날 뻔했다. 남편은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괜찮으시다면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마이크가 일하는 곳에 가서 일해요. 그는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과 사귀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는 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만하세요. 내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목을 졸라 죽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웃었다.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재미없어요. 내가 그녀를 꾸짖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침묵한 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오늘 만나서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데 놀랐어요. 남편이 제게 험담을 했어요? 제가 마녀라고 하거나 그런 거요? 마일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그는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부의 칭찬에 기뻐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지만 마일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싫어하려고 했지만 그녀처럼 친절한 여자라면 네안데르탈인 남자라도 미칠 것이다. 그러니 진짜 사랑인가 보지만 곧 당신의 감정이 진짜인지 알게 될 거야. 그녀가 머리를 귀엽게 기울이며 물었다. 남편의 두 얼굴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여자에게는 동정심을 느꼈다. 말기 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났다. 창백해 보이는 남편은 또 하루 일을 빠졌고 나는 힘이 넘쳐나는 채로 직장에서 돌아왔다. 남편은 나를 보고 웃으며 언제 죽을 거야? 라고 비웃었다. 남편이 불과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믿는 아내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침착하게 말했다. 진짜 당신과 어머니는 바퀴벌레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제외시키고 어머니를 비방하지 마세요. 내가 쏘아붙였다. 갑자기 남편은 격노하며 소리쳤다. 당신이 누구라고 그런 말을 하니? 아, 알겠어요. 당신은 잃을 게 없으니까요. 그럼 죽기 전에 내 마음을 다 말씀드릴게요. 당신과 결혼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결코 해서는 안 될 마지막 말이었다. 남편은 마침내 선을 넘었다. 나는 분노의 기둥이 치솟는 것을 느꼈고 터져나왔다. 그게 당신의 유언장인가요? 유언장? 잠깐만, 이상한 유언장을 쓰지 않았죠? 유언장을 썼어요? 말기 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건 당신이에요. 마침내 미쳤나 보군요. 나는 분노와 충격을 넘어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요? 말기 진단을 받은 건 당신이에요.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잠시 얼어붙었다. 그러자 그는 조롱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병원에 가야겠네요. 말이 안 돼요. 오늘 병원에 가세요. 그러더니 그는 서재로 뛰어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집에서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다. 나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향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다. 검사를 받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나에게 소리쳤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았어? 6개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건 당신이에요. 그가 6개월 전의 대화를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실제로 누가 말기 진단을 받았는지 말한 적이 없다. 실수를 숨긴 걸 보니. 당신이 악마야. 여기는 병원이니 목소리를 낮추세요. 닥쳐라, 너희들. 당신들은 공모했어? 그는 의사와 간호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혼란이었다. 남편은 흥분했다. 그만해요. 저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저희가 당신을 죽일지도 몰라요. 과장하지 마세요. 닥쳐라.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그를 제지하려는 간호사를 뿌리치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나는 처음부터 그를 막을 생각이 없었다. 남편의 무례한 폭발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에게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창백한 얼굴을 한 남편이 돌아왔다. 그가 마일리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 그녀는 그와 헤어진 것 같다. 나는 마일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에게는 참을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냥 그와 헤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일리는 결혼했다. 클럽 호스테스가 결혼하면서 독신이라고 거짓말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마일리의 남편은 감옥에 있었고 최근에 출소한 것 같다. 마일리의 불륜이 드러나고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몰아세우자 그녀는 남편에 대해 털어놓았다. 도와줘요. 남편이 날 바다에 산채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해요. 남편이 위험하니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위험한데도 당신은 참 차분하네요. 누가 그런 말을 하라고 했어요? 어쩌면 외국으로 도망쳐야 할지도 몰라요. 돈이 없어요. 남편이 6개월 후 보험금을 기대하며 저축한 돈을 모두 써버린 것 같다. 잦은 출장, 아니 마일리와의 휴가, 그리고 아마도 모든 돈을 써버린 것 같다. 짧은 시간에 재산을 다 써버린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요. 내가 차갑게 그를 밀어내며 말했다. 어머니한테 좀 빌려달라고 해봐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인색하기도 해요. 미즈 위즈한테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뭐라고요? 만화책처럼 놀란 남편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가 올 때는 미리 알려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당신은 고의로 그러는 거야? 반면에 당신은 불과 6개월을 살 수 있게 됐어. 반년 전이었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나는 이 무정한 말에 놀랐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믿을 수 없는 말에 더욱 당황했다. 친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남편은 이 일격에 말문이 막혔다. 마이크는 줄리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후의 이야기예요. 남편은 끝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소리쳤다. 여기는 내 집이야. 나가. 너희 얼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줄리아, 가자. 뭐라고요? 마이크, 실망스러워. 엄마와 아들로서의 인연을 끊을게. 딸과 함께 살 거야. 남편에게는 형제가 없다. 나는 그에게 비밀스러운 자녀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시어머니는 말했다. 줄리아가 내 딸이야. 밀러 부인. 남편의 눈이 예상치 못한 이 말에 커졌다. 나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어떻게든 참았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혈육이다. 남편과 내가 이혼하면 시어머니와 나는 타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한 이후로 나를 딸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나를 친딸처럼 아꼈다. 그녀의 사랑은 진짜였다. 이제 창백해진 남편이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친아들이고 그녀는 그저 며느리예요. 당신이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물론이지. 주저없이 진짜 딸 줄리아를 선택해요. 속임수를 쓰고 후회하지 않는 남자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남편이 어머니의 말에 담긴 확고한 결의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유령처럼 조용히 걷다가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짐을 싸서 시어머니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나는 직장이 있었고 남편이 말했듯이 시어머니는 약간의 저축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나는 공식적으로 이혼하고 그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그가 스스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대체 괜찮을지 궁금하다.
어떤 깡패들이 그를 잡아가거나 다른 일이 일어날지 냉정하게 생각하는 게 무섭다. 그 대신 마일리가 괜찮을지 걱정된다. 이게 옳은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결혼은 두 낯선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니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금세 무너진다. 하지만 이 결혼이 실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어머니를 만났다. 우리는 진짜 모녀처럼 지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놀랐지만 힘든 6개월을 이야기했더니 이해해 주셨다. 지금은 행복하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약혼자의 부모님을 만날 때 종종 딸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남자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행복의 원천은 자신 안에 있다. 내 마음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나는 내 힘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